이사 온 첫날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 그때 그 엄마를 처음 봤다. 멀리서 보면 수수한 사람 같지만 여자들은 안다. 로고가 보이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옷에 관리받는 머릿결과 피부 그리고 깔끔한 손톱, 여유로운 걸음과 표정까지. 그 엄마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움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쳤다. 놀이터, 마트, 공원. 옆을 지나쳐갈 때면 언제나 같은 향수 냄새가 났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엄마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풀고 나왔다. 진주 귀걸이에 고급스러운 플랫 슈즈.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표정.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전형적인 부자의 느낌이었다. 나는 또 그 엄마를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그 엄마가 말을 걸었다. 여기 사세요? 자주 뵌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네, 얼마 전에 집 사서 이사 왔어요. 남편이 사업을 좀 크게 해서요. 요즘 바빠서 독박 육아지만 그래도 시터 아주머니가 계셔서 괜찮아요. 사실 우린 전세다.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 이사 왔다. 남편은 그냥 직장인이다. 시터 아주머니도 없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얼마 후 놀이터에서 그 엄마를 또 마주쳤다. 우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엄마가 요즘 날이 좋아서 운동하기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에 또 거짓말을 했다. 오늘 남편이 일이 없어서요. 같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요. 내기 골프 치러 갈 건데 이번에 친정엄마가 골프채를 새로 장만하셔서 저는 그거 빌려서 가려고요. 친정엄마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 장비가 집에 있을 리도 없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집이 한 채 더 있다고 말했다. 월세로 내놨고 월세 들어오는 날엔 용돈 받는 기분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엄마 반응은 기억도 안 난다. 나는 내 말에만 집중했다. 나는 왜 그 사람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그 엄마는 남편이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다고. 다른 아파트 고층에 살다가 아이를 뛰어놀게 해주려고 저층으로 이사 왔다고 했다. 그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그 엄마가 사는 동이 60평의 테라스가 갖춰져 있는 백구동이라는 정보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내가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뭐지?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더 확장한다든지, 친정에서 상가를 물려받았다든지, 그럴듯한 말들로 내뱉었다. 그 순간에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허무하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 냉장고 안엔 반찬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아이들은 칭얼대고, 지금의 이 현실이 내가 방금까지 말한 그 삶과는 너무 달라서 숨이 막힌다. 그런데 내가 만든 그 거짓 속에서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이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날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어느 날은 외국 바이어와 미팅이 있다고 했고, 어느 날은 친정 엄마가 건물 2채 있다고 했고, 또 어떤 날은 아이가 피아노 콩쿠르 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또 뭐였더라?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그 엄마를 마주칠 때 나는 그 사람의 표정부터 살핀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은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평소처럼 웃는다. 그럴 때면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만하려 하는데도 입이 멈추질 않는다. 또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이번 주엔 중국 출장 갔다고. 다음 달엔 제주도에 별장 비슷한 집에 놀러 간다고. 아이에게는 영어 과외를 붙였고. 요즘 나는 가죽 공방에서 취미로 가방도 만든다고. 말할 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 뭔가 존중받는 기분, 스스로 괜찮은 엄마라는 기분.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하루 종일 기억을 되짚는다. 혹시 오늘 내가 말한 게 전에 했던 말과 안 맞는 건 아닌지. 그 엄마가 눈치채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 현실은 점심에 컵라면을 먹고 하루 종일 빨래를 개고 저녁은 아이들 먹이고 남은 걸로 대충 때웠다. 아이 숙제는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고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다. 나는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그럴 때마다 또 상상한다. 그 엄마처럼 사는 상상. 그 엄마가 나를 부러워하는 상상. 그 엄마가 나를 부러워하면 좋겠다. 그 엄마만이 아니라 누구든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고 싶고, 나처럼 꾸미고 싶고, 나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정을 누군가가 나를 향해 느껴줬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엄마를 나는 늘 관찰했다. 그녀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혹시 내 거짓말을 눈치채진 않을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다. 그 엄마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얘기를 오래 진심처럼 들어줬다. 그러다 가끔 나도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진영이 엄마처럼. 이렇게 말할 때면 숨이 턱 막혔다. 혹시 내가 한 거짓말을 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와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엄마 남편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아, 이분이 그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뭔가 야릇하고 불쾌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동네 쇼핑몰에 갔을 때 그 엄마의 남편을 또 보았다. 그 남자는 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그 엄마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여자였다. 명품도 세련됨도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였다. 명품 매장에서 그는 그 여자 허리를 감싸고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립스틱을 발라주며 웃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이 사실을 그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결국 용기를 내서 그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오히려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진영이 엄마도 봤구나. 나 사실 우리 남편 바람피는 거 다 알아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 처음부터 진영이 엄마 거짓말 다 알고 있었어요. 골프 친다고 했던 날 시장에서 아이 둘 데리고 장 보는 것도 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엄마는 내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토록 내 얘기를 잘 들어줬던 걸까? 그녀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다. 나도 진영이 엄마랑 다를 바 없어요.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그냥 백수라고 했다. 가난한 여자만 골라 바람을 피운다고도 했다. 이사를 온 이유도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에 살던 동네에 남편의 바람 상대가 찾아와 소문이 퍼져서 도망치듯 왔다고 했다. 그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난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요. 돈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죠. 외동이라 형제도 없고 늘 유모와 과외 선생님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품위를 지키고 교양 있는 태도를 익히는 것이 내 유년 시절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남편은 나에게 가족이고 친구이고 부모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라서 이혼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완벽해 보이던 그녀의 삶이 나보다 더 무겁고 복잡한 거짓 속에 있었다니.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 엄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만 보고 나를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의 손끝이 커피잔을 천천히 굴렸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영이 엄마 얘기는 거짓말일지라도 그 안엔 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나보다 평범해 보여서. 그리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근데 나는 궁금해요. 거짓말 말고 진짜 진영이 엄마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엄마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안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어딘가 모르게 그 엄마를 닮아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 엄마도 나도 오래전부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얼굴은 진실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만의 얼굴이었다.